자, 그렇다면 이 뼈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뼈가, 아니 그냥 단단한 뼈가, 하얀색 뼈가, 우리 족발의 뼈가, 우리 족발의 뼈가 전기를 저장했단 말이에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안에 전기가 들어있더라. 결국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까지 도달하게 됐는지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저는 뭐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풀페이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걸 보고 있습니다만, 이걸 다 공개하기는 뭐 어렵고, 꼭 이 제목하고 여기 맞은 DOI 이 주소를 적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곱씹어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풀페이퍼에 따르면 이제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는데요. 인트로덕션이 이제 그 안에 나왔던 개념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뭐 짧게 이것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본은 아주 다이내믹한 티슈다. 맞는 얘기죠. 끊임없이 본이 생성되고 또 없어지고 리모델링이라고 과정을 항상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항상 나오는 블라스트 클라스트 얘기 나오고요. 뭐 엔도크라인, 또 뭐 이런 거 메타볼릭 디지즈, 뭐 메디컬 드럭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본이 형성되고 아니요. 이런 얘기는 뭐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걸 확대 재생산하는 것 결코 원치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1892년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제가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독일어로 읽을 때 독일어를 J는 아마 요트죠. 요트라고 읽어야 되니까 이응 발음을 해야 되니까 줄리우스 볼프가 아니라 율리우스 볼프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892년에 율리우스 볼프가 이제 볼프스 로우라는 걸 보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트라베큘라들이 그 로드가 오는 방향에 따라서 펑셔널하게 어댑테이션을 하면서 어댑테이션 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이런 게 조금 묻혀진 듯 하다가 50년대에 여기 나오다시피 이제 후카다하고 야수다, 이분 두 분이서 아주 획기적인 문헌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후카다와 야수다가. 그래서 피조 일렉트릭 이펙트 온 본. 그래서 여기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보일드 본, 그러니까 히티드 본, 이제 본을 끓였죠. 그래서 뭐 끓였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콜라겐은 아직 파괴되기 직전이지만, 파괴되지 않았지만 거기는 셀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확연하게 나타나는 이 피조 일렉트릭 이펙트는 세포가 하는 일이 아니더라. 세포가 아니더라 하는 일이 아니라 콜라겐 아니면 미네랄인데 본인에 대해 생각하기는 콜라겐에 의해서 이러한 피조 일렉트릭 이펙트가 나타났다 라고 말씀을 했죠. 57년이네요. 이분들의 이 문헌은 참 대단합니다. 이 57년도면 그 옛날인데 그때 벌써 이런 아이디어랑 여기에 대한 에비던스를 제시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뿐이죠.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이 참고문에서 나왔듯이 이제 바셋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도 그와 유사한 얘기입니다. 62년도죠. 62년도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콘벡스 사이트, 콘케이브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콘케이브에서 네거티브 차지가 걸리고 콘벡스에서는 포지티브가 걸리며 네거티브 쪽에 이제 본에 어포지션이 일어나가지고 휘어진 본도 똑바로 쓰려고 하고 그래서 네거티브 차지가 있는 쪽에다가 본이 더 생기더라. 또한 뭐 HA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일렉트로 액티브하게 이렇게 폴라리제이션을 줘서 HA를 넣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과들이 더 확연하게 그쪽 편에 가서 뼈가 잘 자라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 문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제 그번에 보면 이 고바야시, 여기서도 이 야마시타 선생님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나오죠. 이넨스도 오스테오 반딩, 오스테오 반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일렉트리컬이 폴라라이즈드 HA, 그 중에서 네거티브 서피스 차지를 띄는 곳에 가서 본이 형성되고 그쪽에 가서 오스테오 반응 효과가 높아진다. 그 10번 문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여기 보면 여기서 마찬가지 야마시타님이 일렉트리컬 폴라라이즈드 하이드록시 아파테트 세라믹에 있어서 폴라라이즈드, 그러니까 네거티브와 차지, 네거티브와 플러스 차지들이 폴라라이즈에 있어서 훨씬 더 오스테오 반응 효과가 높아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거티브 차지를 띄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볼프스 로우와 또 저번에 말씀드렸죠. 초반부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스트레스 제네레이티브 포텐셜이 이제 발생한다.
예, 콜라겐의 피조 일렉트리시티, 그 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에 잠겨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 포텐셜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SGP, 스트레스 제너레이티드 포텐셜이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냥 우스갯소리 하면, 우리도 스트레스 받으면, 포텐셜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도 포텐셜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으로는요, 이제 11번 문헌 같은 경우 보면, 여기에 안 A씨들이 발표한 게 있는데, 2009년도 문헌입니다. 여기서 보면 콜라겐 피조 일렉트리시티하고, 볼프스로우하고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크리티컬 리뷰를 해보겠다. 이 문헌도 강추드립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 번 꼬시러서 읽어봤는데요. 상당히 좀 과학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그 다음에 이제 12번, 뭐 13번, 14번 이런 데 보면요. 이렇게 뭐 코니아, 보바인 코니아에 있는 에서도 이런 게 피조일렉트리시티가 나타나더라. 각막에서도.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콜라겐 피부에 대해서도 이런 이펙트가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걸어 다닐 때 보통 그 사람 TV에서 피조일렉트릭 리스판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볼티지는 보통 한 300mV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콜라겐 같은 경우는 이걸 저장을 못 한다는 거죠. 300mV가 나와도 100mV. 그리고 콜라겐은 고구간급 저장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실험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역으로 실험을 한 건데, 콜라겐 너 얼마나 전기 품을 수 있어? 얼마나 저장할 수 있어? 너 어느 정도 용량이나 되는 배터리야? 외장 배터리야? 아니, 외장이 아니지. 이렇게 내장 배터리라고 그래야 되나? 예. 너 어느 정도 전기 가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보통 이제 바깥에서 뭐, 10,000V예요. 10kV. 10,000V 정도를 걸어줘도, 10kV 정도를 걸어줘도 말이죠. 콜라겐 자체가 저장할 수 있는, 콜라겐 자체가 나타내는 그 커런트는 100나노베가 안 된답니다. 100나노암페어. 100나노암페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에서 10,000V 맞죠? 10,000V, 엄청난 볼티지잖아요. 그래봤자, 그런데 콜라겐은, 자기가 저장하는 거는 10나노암페어 정도 밖에 커런트를 나중에, TSDC 같은 걸로 해보면, 이거밖에 못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밖에. 100나노. 그런데, 여기서 보면, 16번에 보면 이제, 난유연되는, 골절 프랙처가 있을 때, 그때 나타난 이제 일렉트리시티에 대해서 이제 체크한 건데요. 이렇게, 이 문헌에 따르면, 이렇게 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암페어 정도가 그것도 꾸준하게 이렇게 나와줘야, 본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지금 아무리 외부에서 걸어도 콜라겐 이런 10,000V를 걸어줘도 콜라겐 자체가 가지는 건 나노 암페어 정도고, 우리가 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20 마이크로 암페어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진 뭐 한 10의 3승 정도 차이가 나죠. 10의 3승 정도. 그러니까 콜라겐이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콜라겐이 자체가 품을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콜라겐 자체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뭐 본이 형성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러면 도대체 그 전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콜라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피조일렉트리시티 전기를 발생을 하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이런 20 마이크로암페어 정도가 필요할 때,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안 된다. 그건 전혀 안 된다. 그 정도는 콜라겐 자체만으로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선가 누가, 아니면 더 강력한 전기를 걸어준 거 아닐까요? 그럼 뼈 안에 뭐 콜라겐 말고 누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 콜라겐이 이제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 로드에 의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 피조일렉트리티가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이 콜라겐 자체가 나타나는 일렉트릭 포텐셜은 이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콜라겐은 로드가 없어지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잠깐 나타나는 이런 포텐셜을 가지고는 어떤 보온 포메이션이라든가 어떤 보온 힐링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뼈가 골절한 다음에 붙으려고 그러면 대개는 못해도 몇 주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까? 몇 주에서부터 몇 달이 걸리는데 지금 이게 콜라겐에 잠깐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지는 전기, 또 이렇게 미미한 전기, 나노메타 단위, 이걸로 가지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더라.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가 이 보온에 의해서 콜라겐에 의해서 콜라겐이 세 가닥이라고 그랬죠. 콜라겐에서 전기가 발생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미미한 전기다. 미미한 전기. 근데 이거를 오늘 발생한 거, 조금 전에 발생한 거, 10초 전에 발생한 거, 자꾸 발생하는 거, 또 발생하는 거, 내일 발생하는 거, 이걸 갖다가 다 누가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 아니야? 저장. 어딘가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하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쭉 한번 트리거를 해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뭐 저장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심을 품게 되는 겁니다. 콜라겐 자체로는 미미하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진다. 그렇다면 이걸 저장하는 건 HA 아니야? 아파타이트 미네랄 아니야? 이게 합리적인 의심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런 그 아파타이트 미네랄 크리스탈이 이렇게 전기를 저장한다는 것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해도 이거 굉장히 큰일 날 소리죠.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아니죠. 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좀 의심을 가지고 하나씩 밝혀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콜라겐이 있다. 이거 세 가닥이라고 부르죠, 그냥. 그러면 이제 이게 로드가 오음에 따라서 아까처럼 이제 일렉트리시티가 이제 발생을 하더라. 근데 이게 뭐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순간적으로 발생했다 없어지고 바로 디스어피어런스 되고, 그런데 이 많은 걸 갖다 이제 누군가 이제 저장을 했다. 만약에 그게 HA라는 물질이라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HA더라. 이 H가 보관하고 있다가 꼭, 이 필요할 때 본이 형성돼야 된다고 또는 뭐 프랙처가 됐다고 뭐 이렇게 할 때 이 HA 저장되어 있던 아주 큰 에너지, 큰 용량의 전기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게 큰 용량의 전기 에너지를 보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오스티오제닉 셀들한테 어떤 효과를 미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마더 내처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머티리얼을 만들었을까요? 본이라는 거는 콜라겐 플러스 미네랄이다. 콜라겐 플러스 미네랄인데, 왜 이렇게 컴포지트 형태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하이로키하게. 그리고 콜라겐은 하여튼 전기를 발생한다는 게 이제 명확해졌잖아요. 지금 정도 오게 되면. 그럼 이건 일회용이다. 일회용. 그래서 이제 쓰고 없어지는 건데, 이게, 미네랄은 그냥 단단하게 그 옆에 끼워져 있는 걸까요? 어떤 기능이 전혀 없는 걸까요? 그 기능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게 금기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마시다 선생님이 논문에 의한 건데, 이렇게 오거니, 이노거니, 굳이 꼭 이노거니 물질을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그냥 오거니만 해결할 수 없었을까? 자, 이런 거에 대한 게 이제 인트로덕션이 나와야 하는데, 요 방송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분명히 결론이 나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머티리얼 앤 메소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